소나타 DM8이 정식 출시되었죠. 지금쯤이면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실차를 보셨을 것 같은데요. 칭찬할 점도 많고 개선할 점도 보였습니다. 출고 지연에 따른 논란도 있었죠. 이렇든 저렇든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겠네요. 하지만 만약 지금 당장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구입 시기를 조금 미루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은 소나타 구매를 잠시 늦출 3가지 이유를 말해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사실 이 부분은 이번 소나타뿐만 아니라 모든 차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새로이 차량이 출시가 되면 일단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후에 사는 것이 좋죠. 출시 초창기에 출고되는 차들은 개발하면서 미처 생각지 못한 결함이라던가 초기 불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엔지니어 손을 타고, 따라서 숙련도 부족으로 인한 품질 문제도 생길 수 있죠. 괜히 신차 나오자마자 사면 베타 테스터란 말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초창기에 차를 산다고 무조건 안 좋은 차를 받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피드백이 쌓이고 개선이 이루어진 뒤에 사는 것이 확률적으로 낫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이번 소나타의 경우 플랫폼부터 핵심적인 부분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더욱 조금 지켜보시고 사는 것이 좋아 보이네요. 지금만 해도 당장 출고 지연 문제가 터졌죠. 얘기가 나왔으니 잠깐 언급하자면 출고 지연을 놓고 말이 많았죠. 엔진 결함이라는 말도 있었고요. 어쨌든 최근 기사를 보면 냉간 소음 문제라고 하죠. 뭐 믿으시는 분도 있고 안 믿으시는 분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저의 생각은 문제가 없었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일단 문제가 발견된 이상 덮어놓고 가는 것보다는 생산 중단을 한 것이 차라리 잘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출고 지연까지 된 이상 그 문제는 해결하고 가겠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건 그거고 일단 문제가 터진 이상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때 조금 기다렸다가 상황을 지켜보고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덧붙이자면 트렁크 손잡이가 없는 점은 하루빨리 개선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동 트렁크가 없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렁크 손잡이가 없는 것은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요. 트렁크를 닫을 때마다 외부 도장면을 잡아야 한다는 말이니까요. 먼지가 많이 묻겠죠. 심지어 이 부분은 추후 영상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몇몇의 경우 트렁크를 닫을 때 다른 차보다 조금 더 힘을 줘야 합니다. 꽤 불편할 것 같네요. 두 번째, 현재 소나타 DM8은 가솔린 2.0 모델만 판매하고 있죠. 이번에 출시된 소나타 2.0 가솔린 모델은 매우 스포티하고 공격적인 외관으로 출시되었지만 엔진 출력이라든지 전반적인 차의 주행 감각은 오히려 연비나 패밀리 세단의 측면에 신경을 쓴 모습이죠. 변속기도 기대와 달리 6단 변속기가 달려나오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는 전반적인 국내 소비자들의 취향을 반영한 결과겠지만 바뀐 소나타의 외관을 보고 파워풀한 주행을 기대하신 분들은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연비가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행량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가솔린 모델만 출시되었다는 것이 아쉬울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잠시 기다리시는 것이 좋아 보이네요. 이번 서울 모터쇼에서 소나타 1.6 터보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이 공개되었죠. 이번 하반기부터 판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소나타 2.0 가솔린 모델에서 아쉬움이 느껴지셨던 분들은 하반기까지만 잠시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네요. 우선 1.6 터보 모델 같은 경우 7월달부터 판매 예정인데 일단 180마력의 8단 변속기로 예정되어 있죠. 소나타에서 아쉬웠던 출력 부분이라든지 미션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디자인인데요. 우선 사람에 따라 살짝 어색하게 느껴졌던 그릴이라든지 범퍼 하단 부분도 바뀌고 2.0 모델에서 아예 숨겨놓아서 아쉬웠던 머플러가 밖으로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2.0 소나타보다 더욱 멋지고 스포츠 세단 같은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2.0 모델보다 호불호도 덜 탈 것 같다고 생각되네요. 차량의 컨셉에 따라서 세팅도 달라지기 때문에 스포티한 차량을 원했던 분들은 1.6 터보를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도 6월부터 판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차의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붙일 예정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일단 목표 연비가 20km 이상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인 연비가 20을 넘는다면 니로보다 연비가 좋다는 얘기네요. 역시 연비가 중요하신 분들은 잠깐만 기다리시는 것도 좋겠죠. 즉 몇 달만 더 기다리셨다가 라인업이 늘어난 뒤에 취향과 용도에 따라 선택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경쟁 모델의 출시입니다. 혹시 이번 소나타 DM8을 보시면서 전체적으로는 마음에 들지만 몇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는 분들 계셨나요? 저 같은 경우 버튼식 기어 레버 그리고 공조장치 디자인이 약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 밖에도 전체적으로 스포티해 보여서 좋기는 한데 전면부 디자인이 내 취향은 아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옵션 구성이라든지 승차감 세팅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계시겠죠. 이런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올해 말에 K5 풀체인지 모델이 출시 예정입니다. K5
K5와 소나타가 플랫폼이라든지 파워트레인을 공유하긴 합니다. 하지만 디자인이나 주행 느낌, 조작성, 옵션 같은 부분이 아쉬우셨다면 K5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K5도 위장막 사진이 올라오고 있죠. 소나타와 마찬가지로 패스트백을 연상케 하는 스포티한 라인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지어 요즘 기아차들이 디자인이 상당히 괜찮죠. 내부 사진을 볼 때 기어 레버도 버튼식이 아니라 부츠식 기어 레버가 장착될 것 같네요. 또한 형제차인 소나타가 먼저 출시되기 때문에 소나타에 대한 피드백을 개발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겠네요. 공유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만약 소나타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나 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었던 분들은 조금만 기다렸다가 K5와 비교해보고 결정하는 것도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올해에서 내년 사이에 K7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출시됩니다. 소나타 인스퍼레이션에서 선택 옵션을 모두 넣으면 3,590만원까지 가게 됩니다. 준대형 자동차와 가격대가 겹치는 구간이 꽤 있어요. 만약 이 구간에서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 점도 참고하시는 게 좋을 듯 하네요. 앞에서 말한 점들을 염두하셔서 만족하는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신차를 남들보다 빨리 받고 싶은 분도 계실 것이고 당장 차를 구매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겠죠. 또한 이번에 출시된 2.0 가솔린 모델이면 충분히 만족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이런 분들은 그냥 사시면 돼요. 다만 굳이 빨리 사야 할 이유가 없다면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기준과 상황에 맞게 소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소비겠죠. 조만간 소나타 실차를 바탕으로 구매 전 유의점과 트림 추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고였습니다.